친한계 배현진 의원. 어제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아마 누구보다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서는 사실상 입틀막 당했다라는 국민의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의총 상황이 어땠는지 의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그 반응도 의원님들 좀 얘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예 그 발언들 못하게 좀 주제가 다르다고 원내지도부가 다 막으시네요. 네. 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당면 개정부터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행정수도 통합 중요한 문제죠. 오늘 의총 진행 순서에 유감을 표합니다.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 지도부가 제발 이런 꼼수 좀 안 떴으면 좋겠다. 자,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들이 나왔듯이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입틀만 의총이었다. 3시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많이 이끌어갔다라는 지적이거든요. 자, 10시 40분에 의원총회 시작했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당명 개정과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안 하기로 했는데 저에게 줄여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꿋꿋하게 80분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12시부터는 약 40분 동안 대구 경북 통합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 3시간 동안 벌써 2시간을 잡아먹어버린 거죠. 50분 동안 자유토론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의원들이 빠져나간 뒤였기 때문에 크게 논의가 집중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양현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회의 의제라는 게 이 대화 주제를 이제 거기로 한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네. 애초에 사실 보면은 저 타임테이블을 보면은 1시간 20분 동안 일단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 동안에는 뭐 끼어들어서 토론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렇게 할 여지를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주제로서 이미 다 그렇게 시간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50분 자유토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2시간 넘어가면 이미 이제 의총장이 다 이탈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뭐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과연 친한계에서 이 문제를 정말 강하게 제기할 진짜 의지가 있었으면은 저 50분 동안에라도 좀 더 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야말로 난상 토론이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조금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저륜 논쟁은 흐지부지 됐다는 건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 윤 전 대통령 순장조냐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 나왔습니다. 이성권 의원 역시 여론조사 전문가 모여서 공개 토론이라도 해보자.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2시간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107명 중에 절반가량은 어차피 불참한 상황이었고 의원총회 막판에는 30명만 남아있었다. 나머지는 다 나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없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 의원총회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비공개 여론조사를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포함해서 당원들의 약 75%가 지금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로 응답했다라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지지층에게 설문한 내용이다라고 박준태 의원이 밝혔고 그 공개 결과를 이제 알렸는데 저게 저렇게 당당한 거였다면 성치훈 부위원장님, 예. 뭐 일각에서는 그럼 비공개하지 말고 공개하지 왜 비공개로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하더군요. 그렇죠. 저런 지표를 갖고 논의하는 국민의 모습 자체가 저는 한가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지방선거 100일 앞둔 시점에서 일단 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뭔가 안 하기로 한 당면 네. 개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미 미래 앞으로 100일 동안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희 민주당도 참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앞서고 있는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 뒤처지고 있는 저쪽에서는 지방선거와는 동떨어져 있는 당면 개정을 왜 안 하기로 하는 얘기를 했는지를 한참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여론조사를 갖고 사실 저 비공개 여론조사 아마도 여의도 연구원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관이나 그 방식 그거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시절 2024년 총선 때도
뭐 파다한 소문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료들은 지방선 2024년 총선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 얻을 것이다, 네. 압승할 것이다라는 자료들을 보고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어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대승했고 100석 규모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 뭐 여의도에 파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자체 비공개 여론조사라는 시스템을 바꾸던가 그거를 신뢰하지 않던가 뭔가 어떻게 그 선거를 앞두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다르게 가져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 지표를 보고 이러니까 괜찮다, 이러니까 저런 안 해도 된다라는 근거로 활용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한가해 보인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75%가 어떻게 나온 결과인지 저희는 그 근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당에서 비공개 조사를 돌렸고 그 결과를 어제 의원총회에서 공개했다라는 건데요. 김성태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지도부 장동욱 대표는 저 결과 믿고 지방선거 때까지 지금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이런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불과 뭐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장동혁 지도 체제를 통해 가지고 6.3제 지방선거를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당의 존재는 사실상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당원들과 으쌰으쌰하는 게 가장 선거 전에 기본으로 갖추는 진용인 자세인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위태로움이 치킨 게임의 종착역은 과연 어딘지 어딜까요? 또 그리고 지금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각자가 본 편향된 그런 진실만을 전체라고 우기면서 상대의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불통의 정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절대 권력과 또 민주당의 절대 입법 권력 이게 대한 국민들의 견제 심리가 제1야당 국민의 힘으로 이걸 오게 할 것인가. 지금 당내 저런 사정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모습은 요원한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제가 뭐 이런 이야기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보면은 한 집안이 망하면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송사에 많이 걸리는 집안을 보면 꼭 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뭐가 일이 안 풀리면 조상 탓하면서 조상 무덤 이전을 하면은 문중간에 그 뭐 논쟁 벌어지면 그 집안 틀림없이 망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가 집안에 정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는 꼭 망했어요. 근데 이게 정치라는 게 정당이 이 정치를 위해서 모인 집단이 이 모습을 보여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얻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오판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자정과 변화의 쇄신의 의지를 우리 당이 보여주는 게 가장 우선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